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정책을 통해서 대출을 풀어주는 정책, 그러니까 지금 대출의 증가세가 거의 뭐 과거에 21년도 9월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로 지금 대출이 대폭 늘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거래량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사람들도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부동산 경기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경기 하에 있는 게 부동산 경기이기 때문에 막 좋아질 거라고 본다면, 또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수요가, 또 투자 수요까지 포함돼서 이런 수요가 들어와 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시장이다, 이 수치만을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게 막 지지부진한 흐름인 거거든요, 이 정도면. 네.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막 어떤 상황의 반등을 가져올 정도의 시그널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럼 아까 뭐 대출 얘기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렇게 1월 달부터 좀 올라간 것들은 결국에는 정부의 그런 정책 때문에 그렇죠. 조금 올라갔는데, 그렇다 그래서 뭐 특별히 크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보긴 힘들다, 이렇게 네, 정리할 정부의 정책이 닿을 수 있는 이제 범위가 사실은 한정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서초 강남 송파 3구에 뭐 신고가가 나왔다, 이런 기사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게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닥인가 해서 약간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기사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기사들, 요즘 뭐 집값이 좀 반등했다 이런 기사들 나오는데, 그런 기사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신고가 거래라는 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어떤 가격,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그 개별적인 특성이 간과된 채 어떤 얼마에 거래됐다, 이런 뉴스를 사람들이 접하면 그 거래가를 거의 신뢰를 하면서 그 가격 대비해서 이제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일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높은 가격을 받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다시 이제 조정되는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부동산 폭등기에는 거래는 줄어도 가격은 오른다라고 얘기했던 시장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는 진짜 받쳐주지를 못하는데도 뭐 계속 하루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그것도 이제 언론에서 계속 신고가 기사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신고가 기사가 결국에 뭐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보면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거래였던 경우도 많잖아요. 결국에는 취소됐던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 거래였고, 이 부분은 어떤 시장의 앵커링 효과, 이 가격 정도 된다라는, 이게 픽스됐다라는 이런 느낌을 계속 주지만 실체는 없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면 또 거래를 하려고 하는 급한 마음에 그런 거래 한두 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전체적인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요, 그 절대량 자체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살아난다고 하니까 또 이제 이런 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쏟아지는 것 같아서 또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위의 실거래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등기 후에 실거래가 이제 공개한다, 뭐 이런 내용들, 등기 여부를 공개한다라든가 뭐 이런 보완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이것만은 100% 이제 신뢰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인식해가고 있는 단계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조금 관심이 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좀 휩쓸릴 수 있다. 또 어떤 금리 같은 것도 사실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금리가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은 종결됐다. 이제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이런 기대에 지금 변동금리로 빌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대출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이 어떤 이제 이 현상적으로 이걸 이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인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또 자기 어떤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궁지에 몰린, 뭐 내가 지금 당장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객관적인 사실들에 의해서 시장이 흘러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섣불리 어떤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좀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 얘기를 마침 해주셨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통계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통계들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나 이제는 그런 의구심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는 그냥 계속 뭐 어디서 발표하는 무슨 통계 네.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제가 다른 어디 채널에서 이 질문을 받았어요. 통계 관련된 네. 얘기를.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부동산 통계의 특성을 먼저 인식을 하고 이 통계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가격 자체도 고가고 또 굉장히 단기간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0.1% 가격 상승을 보였다. 네. 이런 얘기는 한 100만 원 올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할 때 10억이 다 뭐 일주일 후에 10억 100만 원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수치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이런 수치를 발표할 때 기초로 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은 중개업소에서 조사되는 가격을 기초해서 통계가 작성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실거래가가 얼마가 됐는지를 이제 반영을 해서 통계 수치가 발생이 돼요. 그럼 이 얘기는 중개업소의 호가 가격은 매도자가 매도 희망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의 어떤 입장이, 그러니까 중립적인 어떤 수치라기보다는 매도자의 시점에서 보는 그 가격 데이터가 반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실거래가. 그 실거래가라는 건 부동산이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걸 이제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돼서 이제 발표되는 수치가 이제 부동산 통계거든요. 부동산 통계 중에서 뭐 거래량이라든가 뭐 공급량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인구수 뭐 이런 것들은 수치적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그러니까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지만 가격 동향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가격 동향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부동산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천천히 움직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의 거래나 일주일 단위의 가격 동향으로 이 시장이 막 급변하고 이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고서 지금 시장이 막 반등하고 있다.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이제 데이터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